안녕하세요. 세움에서 물리학 담당하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산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복합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문항수가 선택형 26문항 그리고 서답형 2문항으로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 분배 능력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강사가 평가한 난이도 자체는 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상고등학교는 1단원만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학과 에너지 계열의 비중이 높은 시험지였다. 그리고 총 28문항으로 시간 분배 능력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 점수 또는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반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다수 있었지만 9번 이후에 조금 어려웠던 개념, 장력, 충돌, 그리고 연력학 계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지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관점, 공식 암기보다는 우리 모식도를 해석하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등 선지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 관점을 봤을 때 기말은 우리 역학 파트를 배제하고 2단원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1단원엔 조금 역학 문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계산 문제가 많았다면 우리 2단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점수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 구조 요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8문항이었고요. 네, 난이도가 어려웠고 그리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평가 난이도, 조건 해석 그리고 계산하는 문항이 다수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원별 출제 비중입니다. 우리 단원별로 우리 각 영역별로 점수를 특정해 보았을 때 우리 운동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21점, 그리고 에너지 충돌 용수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죠. 용수철, 또 마찰, 그런 거를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에서 배점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열량, 상태 변화, 그리고 기체 열기관에서 낮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1단원 중에서도 힘, 그리고 운동, 에너지 파트에서 비중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려워했는가를 보았더니 먼저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물리라는 과목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 또는 도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항이 다수 많았다. 그래서 먼저 이 모식도를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해석한 다음에 이 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힘 설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뭐 장력 그리고 마찰력 그리고 이것을 통한 방향 설정까지 모두 통합해서 묻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 제가 요청드리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다그치지 마시고 점수보다는 어떤 문제 유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기말을 대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할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번 시험 어려웠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 배분하는 능력도 중요하였지만 계산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어렵게 느껴졌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암기보다는 이 그래프, 즉 도표를 해석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 조건을 맞게 도출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때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역학 파트가 빠지게 되고 우리 새로운 2단원, 3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수월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또는 현장 분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앞번호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9번 문제에서 19번 문항까지 복합역학 구간에서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고 또 문제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자의 의도, 우리 학교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았을 때 일단 시험 자체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역학 파트에서 1단원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 해석을 하는 능력을 요구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림 속의 조건, 거리, 질량, 속도를 해석하는 문항을 엄청 많이 출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산 문항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열기관 또는 열효율 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쉬운 문제지만 못 풀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맡길 수 있는 지점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우리 물리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려워하는 3가지가 맞아요. 뭐 장력 그리고 토크 요 2가지 문항이 같이 연결된 문제들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교육 과정에서 즉 물리 2 과목에서 내려온 과목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문항이 맞고요. 그리고 연력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이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번째로 이제 등급 결정하는 3가지 문제 정도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학 문제에서 충돌 문항,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는 2가지 정도 물체에 충돌하는 상황을 배웠다면 이제 물리학에서는 다른 조건이 붙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죠. 용수철, 도르래, 그리고 에너지가 최대인 조건, 그리고 이 물체들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들이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점수 하락을 만든 문항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형, 힘의 평형 또는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는 문제에서 장력, 힘의 관계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충돌이 1가지 물체, 2가지 물체가 아니라 여러 물체가 충돌을 하는 상황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운동량 보존 개념과 에너지 손실 개념을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답형인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분배하는 곳에서 시간이 모자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등급에 따른 목표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학습 포커스가 1번에서 8번 그리고 상대적으로 할만한 연력학 파트에 집중을 해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0점 이상인 친구들은 우리 연력학 파트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중간 아까 제가 말했던 9번 문항부터도 충분히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토크, 뭐 장력, 여러 가지 물체의 충돌 이런 문항들도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기말 대비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단원, 전기와 자기, 역학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역학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기말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우리 2단원 대표 유형을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연습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것처럼 시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우리 아이 점수 낮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기말은 세 범위 2단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1단원 내에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들의 문항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유형에서 막혔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이 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분 점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분 점수가 없는 만큼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관찰 포인트 4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점수보다는 어떤 문항에서 막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항 유형을 대비하는 것이 기말에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 시간 정해놓고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답형도 내가 식을 세우다 막혔는지 또는 계산 중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한 다음에 정확하게 완벽한 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2단원 지금부터 선행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핵심은 우리 조건의 해석력과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말고사, 중간고사 킬러는 짧게 복귀하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배우게 될 2단원, 3단원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우리 연휴 동안 제가 진행하게 될 강의 소개드립니다. 우리 2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자기 유도 유형을 준비해 보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총 2회 5월 4일, 5월 5일 아침 10시부터 1시 동안 우리 이 강의 특성은 개념반 그리고 문풀반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가 궁금해한 친구 또는 내가 2단원에 어떤 개념을 배우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우리 5월 4일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박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